뒤하고 전에 사람 엉뚱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금해가지고는 이 오이를 호박이라고 부르는지 호박을 오이라고 부르는지 이게 막 뒤집어지고 막 사람마다 설정이 달라집니까? 지금 와서. 그래서 여기서 또 학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학문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서로 설정 자체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근본에 가서 기가 뭔지 운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동양은 무슨 동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운하고 기하고 안 들어가는 동양이 없는데요. 그냥 이제 이론만 가지고 그냥 이론도 뭐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절한 것이 이 정면이다. 뭐냐면 이것이 근본 이 우주한테 이 글을 이런 오이라든지 이런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될 때 근본 그 처음에 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한 설정을 가지고 이 동양의 책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면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대 와서 이 부분을 강조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분이 또 뭐냐면 원리를 하는데 이 정명이야말로 뭐 동양의 성패를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저 역시 저는 이것이 좀 우리가 보면 저는 각각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동양을 하는데 원리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정표입니다. 원리 치사가 이정표입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에 보면요. 자세히 보면 글자 하나하나에 보면 거기에 기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그 동양의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주가 얘네는 어째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해서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요. 한국 사람은 성패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이정표입니다. 우리 기차자가는 그 이정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부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란 뭐고, 우는 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오행, 그렇게 늘 오행은 절대로 우리 동양에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행도 다 있습니다. 어디 동양 사상이고 어디 간에 어디 동양 얘기하는데 오행 얘기 안 하고는 동양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야인지. 그런데 하나 재밌는 얘기는요. 직김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서로가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가 논리가 안 맞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 한양에서 얘기하는 오행하고 관성에서 얘기하는 오행하고 다르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비교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래요. 나보고 관성에서 얘기하는 오행하고 한양에서 얘기하는 다르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나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그 오행의 설정이 뭐냐면요. 오행의 설정이 뭡니까? 우주에는 오행이 다 지배를 하고 있고 모든 법칙이 그래가지고 오행이 다 지배한다는데 그러면은 한양에서 얘기하는 우주하고 이 관성에서 얘기하는 우주하고는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행이 절대로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행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책 분량이 오행 분량이 한 이만큼 됩니다. 오행만. 어떤 분은 그렇다. 동양학을 우리가 아니라 중국에 가서 배우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의사입니다. 중의사. 우리 여기서 동양을 하는 분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중의사가 돼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우지만 책고 선생님 보러 가서 봤는데 오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러죠. 그냥 무슨 얘기냐. 중국 자체도 오행은 그냥 목은 나무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행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말만 그냥 오행 이렇게 나가고 실제적인 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명리 쪽에서는 오행 아주 중시가 되지만 한약 쪽에서는 오행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오행은 배울 때만 배우고 실제 한약 쪽에 따라서는 오행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오행 치유이. 오행을 제일 멸시하는 데가, 제일 무시하는 데가 한약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의하면. 근데 이 오행은요, 동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오행을 모른다는 것은 모르고 하는 건 동양학에 뭐가 잘못된 겁니다. 시자가.
근데 오행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제가 판단되면 있습니다. 이 오행은요, 태양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태양이 뭐냐면은, 어떻습니까? 늘 동쪽. 동서. 우리 동양은 늘 이렇게 그립니다. 늘. 이쪽이 수, 이쪽이 화, 목, 금. 우리 동양은 늘 설정이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는 어디로 갑니까? 수는 내려가잖아요. 화는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우회전해서 늘 그린다. 그래서 모든 그림이 아니라 설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양 설정이.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이 행이 하나 있고요. 이 행이 하나 있고요. 오행은 뭐냐면요. 다섯 개 행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행이 뭡니까? 움직임이죠. 네. 5개 행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행이 있고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행이 있고 이쪽에 하나의 허리 있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행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회전체니까 가운데 수렴하는 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토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이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절대적이다. 왜 절대적이냐? 태양이 절대적이죠. 태양 움직임이. 이 흐르는 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얘기했던 플래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하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보면 이 5개 흐름은 꼭 있다는 거죠. 어느 회전체에도. 그리고 우리가 우주라는 건 소위 얘기가 다 회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독으로 존재하지만 다 회전체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목은 뭐냐, 화는 뭐냐, 토는 뭐냐, 금은 뭐냐, 수는 뭐냐 이렇게 시작하고 전부 다 오행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이 오행이라는 자체는 이 목이 뭐냐, 화는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만 이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행이에요 행. 5개 행이 있다는 거죠. 5개의 뭐냐면 목으로 움직이는 목과 토금수라는 행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목은 안에서 흐릅니다. 안에서 우주의 안에서 흐름. 그리고 이 밖에서 흐르는 금수 목화토. 금수 목화토라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토금수 목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머리로 하는데 목을 머리로 하는데 금을 머리로 하는 거. 그리고 수를 머리로 하는 게 있습니다. 수화금 목토. 이렇게 네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예, 우리 우주 기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설정을 가지고요. 이 목화 토금수가 일반적인 이 오행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게 껍데기로 흐르는 이 안으로 흐르고 이 껍데기로 흐르는 껍데기라고 할까요? 표면으로 흐르는 것이 금수 목화토에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요? 이것이 보면은 이렇게 둘이 어떤 경우냐면 금금목, 수국화, 목국토, 화국수, 토국금, 예, 토국수 이런 식의 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의 우주의 안에하고 껍데기 그런 흐름입니다. 실제로 우리 내부도요. 우리 인체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 흐름이 있고 우리 인체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 이 바깥으로 금목수가 타고 흐른다고요. 안에는 목화토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주 설정, 한약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 틀이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거는 이제 큰 틀이고 행의 움직임, 대우주의 틀입니다. 그리고 소우주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우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냐? 토금수 목화로 움직입니다. 왜 토금수 목화로 움직이냐? 목국토, 화극금, 토국수, 금은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쪽을 우리는 가는 건 다 생활 움직임이고요. 이거 상승이라고 합니다. 상승. 생활 법칙이 뭐냐면은 목은 화가 생하고 화는 토생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해서 법칙이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상승이라고 해가지고 생활 법칙이고요. 또 하나의 법칙은 극이라는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다 가는 거죠. 예.
묵국토, 토국금, 그래서 토국금, 토국수. 그래서 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요 법칙은 하나의 그 공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